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 지역구 당선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치 구단이시죠. 5선 국회의원에 성공한 해남 완도 진도의 박지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후에도 바쁜 일정들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당선인으로 모셨는데 4년을 쉬시고 국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지금은 역시 이제 선거 끝나고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기원래 금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 새벽 돌아가는 것을 1년 52주 중 50번 이상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제 해남완도 진도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아직 국회가 시작 안 됐으니까 네. 월화수목은 서울에서 방송 출연, 중앙정치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금토일은 해남 완도 진도 두더지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과 지역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 총선에 당선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으셨습니다. 5선 성공, 최고령 당선인, 최고 득표율 기록하셨습니다. 총선 끝난 지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소회 어떻습니까? 우선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해남완도 진도 군민들에게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꼭 여기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열심히 국회의원을 해서 특히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완도 출신 최경주 프로골프 선수가 네. 최고령으로 또 KLPG, 네. KPGA에서 네, 네.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완도는 기록 갱신 메이커다. 네. 저도 그래서 생일도라는 곳에서는 네. 96%, 노와 96%요. 예, 노와 복일 금일 이 도에서는 95%.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오늘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다양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회의장 이야기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걸 두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 밖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요? 저도 솔직히 추미애 당선자가 선출되리라고 봤어요. 그러나 그 발표를 받고 역시 우리 민주당은 건강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은 유원식 의장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깔아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즉 정권교체의 길을 우리 민주당이 갈 수 있다 네. 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강성당원들이 한 2만 명 네. 불만을 가지고 탈당을 한다. 네. 또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강성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길이 그만큼 더 양탄자가 까려졌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발 화내지 마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워낙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오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남완도 진도가 전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멀죠. 예, 네. 왜냐하면 제주도는 멀지만은 비행기로 가니까 네. 목포는 KTX 한 번 타면 되지만은 저는 KTX 타고 나주에서 내려가지고 차로 해남완도 진도로 간단 말이에요. 네. 가장 멀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됐으면은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행복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KTX가 실어다 주고
차가 데려다주고 배가 건너가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해남, 완도, 진도입니다. 특히 진도는 고향이시기 때문에 이 여러 고민 이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 현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해남, 완도, 진도는 농어민들이 농업이 주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농민들이나 어민들 생산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 구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값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법적 정비도 양곡특별법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법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싸워서 농민의 소득을 보전시키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지금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식량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항상 이순신 장군도 고아도 해남, 완도 전부 계시면서 군량미를 가장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량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해남, 완도, 진도가 문화예술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목포 국회의원 하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금년에 개통되잖아요. 네. 광주 송정리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역까지 오는 게 지금 KTX가 2026년도 개통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선언 그어놨어요. 네. 목포에서 해남, 완도를 경유해서 거기에서 해저터널, 고속철도 KTX가 가도록 네. 하면은 새로운 해남, 완도의 KTX 시대가 열릴 거고 그 당장에는 안 되죠.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되고 그렇게 돼서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럼 목포와 함께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좀 원대한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죠. 이 고령화 문제로 인한 돌봄 문제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건 해남, 완도, 진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 지금 해남도 가서 보면은 요양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 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수입, 소위 외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 이런 길을 네. 터보자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민 정책을 개방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이 단일 민족이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같은 땅을 가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된 거예요. 네. 캐나다나 호주는 백호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강국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이민을 받아들여서 지금 캐나다가 호주가 세대 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과감한 이민 정책을 해서 그러한 외국인 소위 다문화 가정 노동자들을 수입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줄 의무가 있어요.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외국인 선원, 지금 유자망이건 안강망이건 네. 목포 선창에 가면 배 타는데 외국 선원 없으면 고기 못 잡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증언도 해줬지만은 특히 외국 선원들이 살 수 있는 합숙 아파트를 숙소를 하나 예산을 가져왔는데 목포 시민들이 학교가 전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일만 해주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농어촌도, 해남도, 진도도, 완도도, 농업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뭐 수산업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기초임금을 적용하고 이 4대 보험을 보장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는 OECD 회원국이고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지켜줘야 수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그분들을 더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나가자.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면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네.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외국인들이 빼버려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이 지금 6만 4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 한 15,000명? 10,000명 이상이 외국 노동자가 있어요. 완도는 더 많고 네. 진도는 더 많고 목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도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 그분들도 세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지방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방 교부금 같은 것은 교부세 같은 것은 인구로 주거든요. 네.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한번 법을 개정해 보려고 그래요. 네, 또 뜨거운 현안이죠. 이 전남 의대 유치 문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노력을 가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그 말은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포나 전라남도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행사가 있으면은 그 말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김영록 지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부대를 만들겠다. 이게 안 됐잖아요. 네. 이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자꾸 변경하면 안 된다. 공모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제 의견을 말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지사가 의과대학을 추천하면은 신설을 해주겠다. 네. 여기까지 약속했는데 이것도 법이 아니에요. 허가권자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상 김영록 지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록 지사하고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잘하고 계셔요. 지금 김영록 지사는 교육부에서 200명의 의과대학 TO를 전남에 배정해달라. 그러면은 공모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을 추천하겠다.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호 교육부총리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단판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남으로 TO를 따오고 그 다음에 대학 선정은 공모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하겠다 하는 김영록 지사의 방법이 옳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남한도 진도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 보좌진들이나 네. 지역위원회에서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아무리 당선인 신분이지만은 제가 만나자고 하면은 장관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농협중앙회장이나 뭐 장관들 좀 만나가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김영록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사를 하는 동안에 전남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원장님은 대표님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 이 발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박지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5선으로 돌아온 국회인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 펼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남한도 진도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독립지사 아들답게 살겠다.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정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목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과 함께 해남한도 진도가 낙후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그러한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가? 왜 우리 해남한도 진도 국민들이 저렇게 사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즉 군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일, 중앙정부에서 할 일, 또는 법 개정을 해서 할 일, 이런 것을 해결해서 미래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호남 정치 복원시켜야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 참 이렇다 할 인물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 박지원이 전국의 김대중 세력과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처럼 LG 헬로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 정권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호남 정치를 복원해서 그래도 김대중 이후 새로운 인물이 없었다 하는데 저도 노력하지만은 저희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치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